안녕하세요. 성형천재 장선생, 성형외과 전문의 장남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이랑 미니거상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께서 미니거상은 뭔가요? 안면거상이랑 미니거상은 뭐가 다른 건가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안면거상 수술은 헤어라인 안쪽 측두부에서 시작해서 귀 앞, 귀 뒤까지 넓게 절개를 하고 이 절개선을 통해서 옆 얼굴 쪽에서 넓은 범위의 처진 피부와 그 아래 스마스층을 박리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주는 수술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안면거상 수술 방법입니다. 절개선이 길고 박리 범위가 큰 만큼 얼굴과 목까지 처진 부위에 확실한 거상 효과를 볼 수 있고 피부가 팽팽해지고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가주름부터 인디안 주름, 팔자주름, 처진 볼살, 불독살, 턱라인, 목주름까지 대부분의 피부 처짐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미니 거상은 틀이 딱 정해져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방법이고요.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붙여져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거상이라는 수술이 생겨나게 된 건 예전보다 젊은 층에서 거상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거상 수술이 5, 60대 이상에서 주로 하는 수술이었다면 요즘에는 3, 40대, 빠르면 20대 후반분들도 거상 수술을 많이 찾으세요. 얼굴에 전체적인 처짐이 생긴 건 아니지만 인디언 주름, 팔자 주름이 신경 쓰인다던가 턱선이 좀 처졌다던가 이런 국소적인 처짐을 해결하고 싶고 동시에 회복 기간이 빠르고 간단한 수술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안면거상 수술을 부분으로 쪼개서 절개 범위를 확 줄여서 간단하게 해보자. 이게 미니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면거상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절개 범위를 확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박리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리프팅 효과도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회복 기간이 빠르고 흉터가 훨씬 적게 남기 때문에 적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딱 내가 신경 쓰이는 국소적인 부위의 처짐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니거상은 병원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 다르고 방법도 다양한데요. 저는 중안면부 미니거상, 하안면부 미니거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미니거상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안면부 미니거상 수술은 절개선이 헤어라인 안쪽부터 이 이주 위까지, 하안면부 미니거상은 귓볼 앞부터 귀 뒤쪽까지 절개를 합니다. 중안면부 미니거상은 앞볼과 광대 쪽을 타겟으로 해서 눈가주름, 인디언주름, 팔자주름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하안면부 미니거상은 턱라인이랑 목 쪽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마리오넷 주름과 턱라인, 목 주름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병원에서는 헤어라인 안쪽에 아주 작게 절개를 해서 스망스 박리까지 다 한다고 광고를 하는 것 같던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미니거상이라고 해도 이 정도 절개는 해야 최소한의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충분한 피부 박리와 스마스 박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신발장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신발장 양쪽 문을 다 활짝 열고 하잖아요. 그래야 안에가 다 보이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을 반쪽만 살짝 열고 하려면 어떨까요? 안에 있는 신발들이 잘 안 보이니까 제대로 정리하기가 힘들겠죠? 그것처럼 미니거상은 절개 범위가 작으니까 수술 시야가 그만큼 좁아지고 피부나 스마스 박리를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니거상 수술의 효과는 안면거상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안면거상 하는 건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중안면부 미니거상 하고 몇 년 뒤에 하안면부 미니거상 한번 할래요. 그러면 전체 안면거상 한 번 한 거랑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나눠서 두 번 하는 것보다 안면거상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효과나 유지 기간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얼굴 전체적으로 처짐이 진행하신 40,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얼굴 전체와 목을 한 번에 거상하는 안면거상 수술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미니 거상을 하면 좋은 경우는 이보다 좀 더 낮은 연령대, 주로 30대에서 40대 초중반 분들, 얼굴 전체적으로 처짐이 진행하진 않았지만 특정 부위 처짐이 신경 쓰여서 개선하고 싶다. 실 리프팅도 해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이런 분들에게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윤곽수술을 받고 나서 특정 부위 처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미니 거상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가령 광대 축소술 받고 나서 앞볼에 처짐이 좀 생기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중안면부 미니 거상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사각턱이나 턱끝 수술, 턱라인 지방 흡입 받고 나서 피부 처짐이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하안면부 미니 거상 하시면 턱라인 쪽의 처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미니 거상이란 방법 자체가 딱 어떤 정석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병원마다 의사마다 제각각이라고 했잖아요. 절개선의 범위나 형태는 제각각일 수 있지만 거상수술의 핵심은 스마스층을 얼마나 박리해서 제대로 당겨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미니 거상이라고 해서 스마스층 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부만 박리해서 당겨서 꼬매놓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술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부의 장력 때문에 흉터가 넓게 벌어지거나 칼기가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거상이든 미니거상이든 거상수술 병원을 결정하실 때는 꼭 스마스층을 어떻게 얼마나 박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천재 장선생 성형외과 전문의 장남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